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의 오해일까요? 요즘 세상엔 아들보다 딸이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남자의 어머니가 좀 유별났던 거였을까요? 결혼 허락 받으면서 저는 정말 치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 척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한없이 약한 척을 하셨고, 아니죠. 척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거의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당신께서 우울하셔서요. 아들 장가 보낼 생각하니 우울감이 찾아오셨는데, 감추지 않고 여실히 드러내셨었거든요. 제 입장은 그야말로 난감 그 자체였었습니다. 시어머니 일어나게 하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단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고요. 저까지 우울하게 만들었었는데 저는 내색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당시에 자신의 어머니 걱정을 너무 했으니까 제 우울감 따위는 내밀 수도 없었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해결이 되었는데 참, 이때도 남자친구는 제게 이해만을 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면서요. 어머니랑 얘기 끝냈어?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엄청 잘못하는 것 같고, 결혼도 전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신경 쓰느라 우리 자기를 너무 나몰라라 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무 억지 부렸지? 당연하죠. 억지를 부리신 거죠. 결혼하라고 허락하신 분이 갑자기 우울하다고 눈물바람을 하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했는데 완전 개억지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해한다 했고 잘 끝나면 되었다. 어머니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저희에게 내민 조건을 수락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는 것. 자기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대부분 엄청 꺼려하는 건데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 얻는 거. 그런데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한테 와야 하는 게 엄마한테 왔었더라고. 메리지 블루. 그거 알지? 메리지 블루. 일본 소설가 우이카와 게이의 베스트셀러 소설 제목에서 유래된 단어로 곧 결혼을 앞둔 남녀가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느끼는 우울감을 뜻한다. 이는 병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이 아닌 조금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 정도라고 한다. 아니, 남녀가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나타난다고? 아하, 크게 한번 웃고 넘어가실게요. 결혼 앞두고 막 우울해지는 사람들 있다잖아.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엄마가 그게 온 것 같더라고. 30년 넘게 아들하고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한다 하니 우울했을 것이고 게다가 엄마 집이랑 멀리 떨어진다 하니까 더 그랬나 봐. 아, 마치 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야, 좋은 소식이야. 사실 조금 더 있다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기로 했어. 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 그때 우울감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했어요. 제 입장이 뭐가 되겠냐고, 그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사실 결혼 때는 저희 집에서 무난하게 넘어갔었는데, 저희가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유는 뭐 가정 형평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독하게 하셨는데 아빠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분이시거든요. 그렇기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그리고 엄마 사이에 여자가 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 저를 말리고 든 거였었죠. 그래서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기론 아빠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중간에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곤 했었는데 하마터면 저런 애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매일 엄마를 데리고 주무셨어요. 그리 하셨던 이유가 아빠 출근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고 있으면 불편할 것이라고. 그러니 자기 옆에서 자라고 해서 엄마는 꽤 오랜 시간 할머니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할머니의 눈에는 오직 아빠만 보였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기뻐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 아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하나 더 늘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안쓰러워 하더랍니다. 그런 할머니였는데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고 엄마는 순간 할머니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엄마 팔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해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쉽사리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셨었는데 남자친구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엄마는 허락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특히 제 엄마를 배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결혼한다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중간에서 살라고. 딱 중간.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니 고마웠고, 그리고 그간 쌓여있던 서운함과 결혼도 전에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 싹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거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지? 자기 확고한 거지? 중간에 집 얻는 걸로? 그럼 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또 갑자기 어머니가 누우셔도 자기 흔들리지 않는 거지? 신경 쓰지 마. 절대로. 엄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최대한 자기랑 우리 엄마랑 접점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 절대로 신경 쓰지 마. 진짜야, 자기야. 예비 시어머니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거 저희 부모님도 알고 계셨었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엄마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일이 잘 풀렸다고 하니까 짠한 마음이 드셨었나 보더라고요. 할머니는 평생 엄마에게 져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변해 그런지 저의 시어머니는 져주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들 가진 엄마들 그 극성 이해할 순 없지만, 할머니를 보면 이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히려 고맙다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엄마가 금방이라도 때려치라고 할까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빠와 의논 뒤 집 구하는데 돈을 좀 더 부담을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돈이 그렇게 양보를 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요. 부모님이 제게 건네주신 금액은 5억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집을 매매할 것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곳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죠. 그리고 집을 같이 알아보기로 했는데 하필 그때 저희 회사에 난리가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막 뉴스에도 보도되던 거라서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던 저는 미디어 상대를 하느라 분주했었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집 구하는 건 우선 남자친구에게 일임을 하기로 했죠. 딱 정확하게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듯이 저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기자들이 찾아오고 막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차분하게 집중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봐둔 집들이 있었기에 금액에 맞춰서 그 집들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을까요? 집을 구했다, 여기로 하기로 했다 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를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남자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와 함께였었거든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눈에 익긴 익었었어요. 왜냐면 차를 타고 간 그곳은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옆 동네였었거든요. 제가 어디로 가는 곳이냐 물으니 옆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좀 마음이 그랬던 건 절대로 아들한테 집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정말이란다. 내가 뭐 생각 없는 사람인 줄 아니?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고 아들이 너랑 만날 때부터 나는 이미 내 가슴에서 아들 내보냈다. 그러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기야, 여기는 이 동네는 저기 있잖아. 내가 말을 할게. 우리 아들 지금 운전 중이잖아. 하면서 당황해하는 저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좋은 거라서 라는 말을 하더군요. 오직 저희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그냥 운전만 하더군요. 슬쩍슬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마치 자기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은 사람 마냥 구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의 황당함은 남자친구의 엄마보단 남자친구에게 더 향이 있긴 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몇 사람이 모르는 정보인데 지금 우리가 가볼 이 집 대박에 터지는 곳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니들 이곳에 집을 얻으라고 하는 거야. 혹시 내가 옆 동네라서 부담스럽니? 만약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내가 이사를 가마. 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왜 너는 아무 말을 안 해? 아니, 그리고 무슨 대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집에 뭐 호재 같은 거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겁니다. 다들 그런 걸 바라면서 집을 얻는 거지. 돈 좀 있다고 그런 말 하면 우리가 속물 같지 않냐고.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어차피 니들 결혼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이니 말아마. 더 이상 반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집 얻었다. 그리고 그래. 솔직히 내가 이사를 가는 건 무리고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으면 니들한테 도움되지 손해나게 하겠냐? 그리고 여기 진짜로 뜬다니까. 대박으로 뜨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여기로 들어와라. 어른 말 들어.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아무리 그래도 친정 이야기보단 시댁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군요. 자기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면서요. 자다 일어나서 떡 먹으면 체하지 않나요? 저거 다시 해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사람 잡는 얘긴데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다니. 그리고 저희 집에서 넉넉하게 돈을 줘서 이 집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는데 진짜 뭐 개 호구로 보더라고요. 야, 차 세워. 빨리 차 세우라고. 안 세워? 저는 위험했지만 앞 좌석을 확 발로 차 버렸습니다. 당장 세우지 않으면 무슨 일을 낼 것만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내 갓길에 차를 세웠고, 그리고 저희는 차에서 내렸죠. 그냥 그 아줌마는 차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어코 따라 내리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가 정강이를 붙잡고 절절 매자 그의 엄마가 놀라서는 남자친구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버럭 무슨 짓이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이기는요.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 건데 이렇게까지 했으니 굳이 내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입에 자물쇠 단 것도 아니고 너 입 참 무겁다. 왜? 네 엄마한테 다 맡겨 놓았었던 거야? 저기 아줌마 떡? 우선 저는 떡을 안 먹고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호지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이 집 당신들이 꼭 사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대손손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아줌마랑 저 정강이 걷어차인 아들놈이랑. 제게는 잘 구하겠다 하고 신경 쓰지 말라 하더니 결국엔 지 엄마 집 옆 동네 집을 보러 다니고 그 집을 구한 거였더라고요. 결혼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어려운 길 걷다가 결국엔 좋은 일 생겼으면 그걸 호재로 만들어야지. 이 모양으로 쫑을 내게 해? 진짜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역시 시가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은 헤어졌어요. 남의 엄마 말 듣는 것보단 내 엄마 말 듣는 게 떡 생기는 일 아니겠어요? 엄마가 교제를 반대했었던 이유가 있긴 했었네요. 결국엔 나중에 가니 지 엄마 편이 되어서 마마보이 되는 남자친구의 꼴을 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던져주는 떡 먹을게요. 아줌마는 아줌마 아들한테나 떡 던져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